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빠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차게 식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거기다가 지금 파월 의장이 또 이번 주 안에 금리와 관련해서 추가로 2번의 언급을 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시장이 상당히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계속해서 시장의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전일장 우리 시장을 살펴보게 된다면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간밤 미 증시 분위기가 좀 차가웠던 만큼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예상 체결 지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좀 표정 엇갈리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는데 양 지수 모두 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먼저 살펴보면요. 예상 체결 지수 0.07% 강보합권 흐름 보여주면서 2,584포인트 선에서 움직일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하락인데 0.07% 약보합권 흐름 보여주면서 878.83포인트 선에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 지수 표정 좀 엇갈리면서 일단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분과 함께 장 전에 체크해보면 좋을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오늘 어떤 종목 첫 번째로 볼까요? 첫 번째로 종목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은 이제 반도체 테스트용 이 프로브핀 그리고 테스트 소켓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우선 뭐 설계나 가공, 사출, 그리고 뭐 전공정의 90% 이상 내재화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수월한 어떤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 전에 이 리노공업 뭐 30% 중반에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하지만 이제 뭐 반도체 쪽에서 어떤 사이클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 주가가 어떤 재무적인 뭐 이런 좋은 점을 주가가 흡수하지 못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난 3년간 본다고 하더라도 이 5G 스마트폰 진출의 확대가 효과가 좀 그런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뭐 약간의 좀 기저 부담이 좀 높았던 상황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모바일 이후에 어떤 수요 성장 동력에 대한 뭐 특별한 뭐 추가적 모멘텀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 리노공업의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오히려 이런 지금 주가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도 저평가라는 좀 느낌은 많이 강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차량용 반도체 또 AR, VR 같은 이 저변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쪽에서 수혜를 지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반도체 쪽 물론 이제 최근에 어떤 주로서 반도체 업황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뭐 그것도 있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말씀드렸던 뭐 AR, VR 또 여러 가지 뭐 저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 리노공업의 어떤 주가적인 탄력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듯이 뭐 영업이익은 30% 중반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 제조업에서 30% 중반 이상의 어떤 그 영업이익률 그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도 많이 없죠.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리노공업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꾸준하게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분위기 좋은 리노공업 영업이익률 상당히 좋기로 유명하죠. 리노공업 들어봤고요.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솔루엔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 전자식 그 표시 가격 표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그냥 뭐 그 마트나 뭐 갔을 때 그 많이 이용하죠. 뭐 ESL 이쪽에서의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솔로엠이 가장 좀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어떤 이제 단순히 어떤 상품의 가격이나 뭐 정보를 어떤 간편하게 어떤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 이 솔로엠이 어떤 상품별 재고 관리나 어떤 종합 매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게 뭐 이마트 같은 이런 리테일 쪽인데, 뭐 이런 그 매장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 분야로서의 ESL에 대한 확대 적용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뭐 ESL의 어떤 핵심 기술, 어떤 이 경쟁력이 이제 트랜스포머 또 파워, IC라 볼 수 있겠는데, 이런 핵심 부품들을 자체적으로 좀 설계를 하죠. 뭐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제품 생산이 뭐 가능하다는 점도 이 솔로엠의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고객 맞춤형 전력 전환 부품이나 뭐 개발 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뭐 이런 부분에서는 TV나 뭐 일반 가전 제품에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 다른 사업 쪽으로의 영역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PDF를 활용한 뭐 ESS 이쪽에서 새로운 이 사업 영역도 넓어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지난 4월이었죠. 이 베트남 국영기업 이 VS 어떤 그 VS 이쪽에서의 사업 부분을 어떤 그 베트남 국영기업과도 계속 MOU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은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주요 고객사의 점유율도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솔로엠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성욱 차장님과 함께 장 전에 체크해보면 좋을 종목으로 리노공업 그리고 솔로엠까지 짚어봤습니다. 솔로엠은 저희 증시팔 증시구에서 최근 들어서 더욱더 자주 등장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두 개 종목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표정은 어떨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빨간불 켜면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0.55%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다음 달 초를 시작으로 해서 또 새롭게 실적 발표에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나서게 될 텐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금 디램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가격을 더 이상 내릴 수 없다라는 이슈도 자리하고 있는데, 일단은 좀 늦게 된다라고 한다면 내년부터 실적 개선이 턴어라운드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증권사 내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의 앞으로의 이 재고 소진과 또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많이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0.71% 조정 나오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전일장 상승 나왔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66% 낙폭 보이면서 오늘 일장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LG화학 보합 출발, 현대차도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 SDI와 기아는 하락 출발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삼성 SDI가 최근 좀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1.17% 낮게 출발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전일장에서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도 0.25%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 종목도 함께 보시죠.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중에서는 전일장 상승 나왔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 출발 예상될 것으로 보이면서 유일하게 빨간불 켜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은 보합, 에코프로와 LNF는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1% 가까운 낙폭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보이네요. 6위부터 10위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와 오스템 임플란트가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과 카카오게임즈가 상승 출발, 펄어비스가 0.97% 하락하면서 오늘장 문 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별로 좀 혼조세 보이면서 표정 짓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까지 예상 체결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출발합니다. 앞서서 예상 체결 지수 살펴봤을 때는 혼조세 보이면서 출발할 걸로 보였던 양시장.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도 1,300원대 초반에서 마감을 했던 원달러 환율이었는데 현재도 원달러 환율 1,300원대 초반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시장 출발하네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출발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금 현재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화면으로 바로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코스피와 코스닥 앞서서 저희가 HTS 상으로 살펴봤을 때 그렇죠. 네, 0.11%, 0.14% 하락으로 움직이면서 지금 출발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0.12% 낮게 움직이면서 2,579.08포인트, 2,580선에서 조금 모자라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도 볼까요? 0.15%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878.18포인트 선에서 현재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간만 미증시 분위기와 또 하락이 나온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 그대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양시장 분위기도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될 텐데 종목별로 어떤 표정 짓고 있는지 코스피 먼저 살펴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전반적인 상황 보게 되면 일단은 대형주 단에서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0.35%, 그리고 삼성 SDI가 0.73% 낮게 움직이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39%,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표정이 좀 어둡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0.62%까지 빠지고 있고요. 그동안 상승 가도를 이어갔던 포스코퓨처엠도 1.07%,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는 0.3에서 5%가량 상승폭 켜주고는 있고 더불어서 운수장비 쪽도 보시게 되면 현대차와 기아 표정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올 때 최근 들어서 운수장비 쪽에서 그러니까 2분기 호실적에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차 오늘 0.5% 상승, 기아는 0.12% 낮게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한화오션 강하게 가네요. 2% 넘는 상승폭 만들어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한화오션뿐만이 아니라 삼성중공업도 0.6% 상승, 현대미포조선도 0.48% 상승 나오면서 조선 관련 주들도 표정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또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에 대해서, 특히 카카오 주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요. 오늘 네이버가 1%가량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는 0.6% 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기업 앞으로 하반기에는 AI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대규모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전일장 급락을 했던 SK이노베이션 1.22%, 오늘도 좀 조정이 추가로 나오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인들 어제는 물론 들어왔다고는 하나 한 10거래일 동안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는 외인들인데 그 와중에도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오늘도 1.74%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움직이고 있고 기계업종 그리고 건설업종은 오늘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코스피 전반적인 분위기 짚어봤고요.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BM, LNF, 에코프로 모두 일제히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하락이 나온 영향이 좀 있겠죠. 에코프로 1.18%, 에코프로 BM이 1.91%, LNF는 2%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장에서도 반도체, 후공정 종목들만 상승이 좀 나왔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고요. HPSP가 1.35%, 인호공업이 2.2%가량 빠지고 있고 심텍도 2% 넘게 빠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코스닥에서 반도체 업종도 좀 표정이 어둡게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좀 기계장비 쪽에서 물론 표정은 종목별로는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뉴로메카도 오늘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68%까지 상승폭 만들어주고 있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파란빛 띄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기계 장비 쪽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쪽을 보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제약 쪽이 오히려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제약 쪽 보면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2%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도 1.45%, 보로노이가 3.87%, 전반적으로 붉은빛 띄고 있는 종목이 더 많이 보이고 있는 제약 관련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래도 디지털 콘텐츠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펄어비스 앞서서 예상 체결가 살펴봤을 때는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됐는데 디지털 콘텐츠 쪽 보시면 펄어비스 상승부 켜다가 또 보합으로 전환을 하네요. 카카오게임즈 0.87%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네오위즈가 사실 좀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다시 힘을 내주면서 2.58%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넥슨게임즈도 0.41% 강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좀 어렵게 흘러가는 와중에도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매 동향, 수급 동향 살펴보게 된다면 저희가 시장 어떻게 길을 뚫고 헤쳐나갈 수 있을지 더욱더 잘 살펴볼 수가 있겠죠.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장 지금 시작해서 이제 6분 정도 지나고 있죠. 지금 시장이 슬금슬금 지금 밀려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전기전자 쪽에서 화학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고 장이 약할 때 보면 전기가스 같이 이렇게 방어적인 이런 쪽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플러스가 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셀트리온 그런 것도 이제 장이 약할 때 조금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건설업 어제 현대건설이 장 초반에 상당히 강하게 시작했다 좀 밀렸었는데 오늘 다시 조금 더 장 초반에는 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투자 주체별로 보셨을 때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46억 정도 순매도고 그런데 코스닥이 좀 오늘 팔자가 많네요. 아무래도 나스닥이 미국에서 이틀 연속 빠진 거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물 쪽에서 416계약 순매도 이렇게 하고 있고 기관 별 도움이 안 되죠. 오늘도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지금 다 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를 좀 볼까요? 프로그램 매수로 지금 한 197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옵니다만은 삼성전자 마이너스 0.28% 하락하고 하이닉스도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가 약하게 들어옵니다만은 마이너스 0.7%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프로그램 매도네요. 0.89%, LG화학 여기도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0.4%, 삼성 SDI 여기도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1% 하락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고 오늘 보니까 이제 현대차만 플러스 0.7% 오늘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그래서 플러스권 그리고 아침에 저희가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화신 이런 관련주도 오늘 플러스권에서 장초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6% 빠졌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오늘 프로그램 매도까지 겹치면서 마이너스 2.5%,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94억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면서 0.2%죠. 2% 이렇게 내려갔고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27억 프로그램 순매도가 나오면서 3% 마이너스 이렇게 쭉 밀려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그나마 삼성전자는 홀로 프로그램 순매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장 내려가는 것 정도 내려가죠. 0.4% 193억 프로그램 순매수가 있고 오늘 현대차의 날이 될 수도 있다. 29억의 프로그램 순매수를 보이면서 장초반 0.7%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OCI 홀딩스 이제 분할하고 나가지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인데 어제 퍼스트 솔라 미국에서 태양광 관련되는 주가가 빠졌습니다만은 오늘 OCI 홀딩스는 아직 아까 제가 좀 안 봤는데요. OCI는 태양광하고 관련이 없는 데죠. 여기는 이제 화학 쪽이죠. 그래서 분할을 해가지고 4.3% 이렇게 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면요.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15억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0.4% 이렇게 빠지고 전체적으로 별게 없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 쪽으로 가서 보시면 오늘 보니까 여기 100억 정도 아주 많이 파네요. 오늘 프로그램 순매도로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1순위로 걸린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5% 장 초반에 100억 정도 이렇게 팔면 많이 파는 거죠.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주가 좋았던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장 초반에 80억 정도 벌써 팔고 있습니다. 지금 1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80억 팔면서 마이너스 3.6%
오늘은 포스코홀딩스도 약간 이렇게 팔자가 나오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장 초반보다 점점 밑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9시 10분 현재입니다. 자, 차장님. 지금 나스닥이 연 이틀 빠졌는데 우리 시장 어제 좀 견뎠잖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지금 이게 슬슬 내려가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은 지금 그동안 어떤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지금 나왔던 상황에서 이 테슬라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부담이 되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저는 차익 실현이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 관망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팽배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크, 그러니까 어떤 빅테크 이런 기업들을 중심이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포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나스닥, 그리고 나스닥 약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도 어떤 증시 모멘텀, 펀더멘털이 개선될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해서 잔존해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급락은 아니겠지만은 적극적인 어떤 매매를 하는 것보다도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있는 쪽이 건설, 기계, 장비 쪽인 것 같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이쪽은 저희가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사우디 수주 이슈로 현대그룹주들이 일제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로 계속해서 이 종목들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좋아진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런 업종과 종목들이 순환매의 장세에서 이득을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건설, 또 이제 조선 이런 기업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역시 우리나라 안에서 부동산이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업종이 어떤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은 어제도 그렇지만은 이 해외 쪽에서의 수주가 이 국내 쪽에서의 실적이나 이 수주나 이런 부분을 넘어선다면은 그나마 좀 주도주로 좀 부상한다는 것보다도 이 시장에서 시장 대비해서 강한 퍼포먼스를 좀 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도 이 대규모 어떤 수주가 일어나는 지역이 중동 쪽이죠. 이 유럽이나 어떤 미국,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해외 쪽에서의 수주가 어느 정도 계속 이어질지 부분은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이제 국가가 또 다변화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절대적으로 지금 반등하는 부분이 지금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금리나 또 주택 관련 일부 지표나 이런 부분 지켜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안정화된다고 한다면은 이 우리나라 건설주들은 계속 주도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6% 빠졌습니다만은 GM 포드 여기는 좀 반사 이익을 받는지 주가가 좀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현대차가 지금 장 초반에 2% 이렇게 올라가는데 프로그램 순매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 쪽 기본적으로 자동차 쪽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 따라가야 될 거 어떻습니까? 저는 괜찮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부분이 현대차, 기아 어떤 다른 업종 대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SUV나 여러 가지 특히 이 전기차 쪽에서 이 실적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 다음에 바로 이제 기아이지 않을까라고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브랜드 가치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 자동차 부품주들보다도 이 현대차, 기아에 대한 매수 관점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개장 시황 꼼꼼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성웅 차장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 계속해서 파란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0.47%, 코스닥은 0.55% 낮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개장 시황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요. 실시간 특징주 이야기 나눠보고 과연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따라갈지 말지 고민해보는 시간까지 이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 시장이 좀 어렵네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도 매수세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늘 뭐 5G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상승하는 종목들은 늘 잊기 마련인데 오늘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개장 시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꼼꼼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뭐 말씀해주신 그 이제 통신 관련된 장비는 이제 바이든의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또 이제 매크로 지표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7월 이후에는 뭐 이제 매크로 지표 안 봐도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게 이제 유럽의 뭐 또 빅스텝 또 다른 나라들의 이런 긴축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PC 물가 지표도 예상치보다도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했었던 2%대 금리를 시중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졌는데 지금 연준에서도 2회 이상의 이제 금리 인상들을 시사를 하다 보니 그럼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부분들이 반도체와 2차 전지 부분이고 아무래도 금리 쪽이 상승을 하게 되면 기술주들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들을 조금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도 실적 발표도 임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지금보다는 약간의 상황을 좀 지켜보고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들 그리고 최근에 2650선까지 지수가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PBR 1배 수준이고 사실상 이거보다 더 높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야가 아니라 됐다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의 좀 약간의 차익 매물들도 좀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뭐 5G 관련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영향이 좀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고 지금 뭐 계속해서 시장이 다시금 매크로 이슈로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국이 금리를 기습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고 미국 역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파월 의장의 발언도 지금 시장이 많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을 조심스럽게 이끌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여러모로 시장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시금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 만큼 오늘 더욱더 꼼꼼하게 특징주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화면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실시간으로 포착되고 있는 개장 특징주 탑5 종목들입니다.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 보고 계신데요. 삼성전자, 현대차, 한국전력 오늘 좀 상승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코스모 신소재까지 5개 종목 코스피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도 살펴보도록 하죠. 레이크 머티리얼즈, 셀트리온 헬스케어, LNC 바이오, 펄어비스, 소프트센 이렇게 5개 종목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 개장 특징주 5개 종목씩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봤는데 지금 현재 시세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함께 화면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개장 특징주 탑5였죠. 삼성전자와 코스모 신소재는 오늘 하락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큰 폭은 아닙니다. 약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한국전력,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한국전력이 오늘 또 3.72%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이 중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상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조금 위치 에너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LX 인터내셔널로 접근을 하셔도 충분히 용이하거든요. 일단은 뭐 사업의 내용 같은 경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조금 더 좋은 상황인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포스코 에너지를 합병을 했고 거기에 따른 시장에 좀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포스코 그룹주들의 이런 에너지 자원을 끌어내는 것에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포스코 그룹주가 뭐 철강, 식량, 뭐 신사업,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청사진을 지난 4월에 발표를 했었고 그 중심에서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종합 상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든지 이렇게 앞으로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뭐 부정하기가 어려운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좀 속도가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견조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앞서 같이 언급을 드렸던 뭐 LX 인터내셔널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종합 상사들이 합작을 해서 이런 신재생 쪽, 친환경 쪽으로의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뭐 성장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붙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포스코 그룹주들이 2차 전지 원자재들을 좀 자체 조달하는 부분에서의 수직 계열화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안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굉장히 좀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발전 부분에 대한 실적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약간은 부진했지만 뭐 2분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부분들도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포스코 퓨처의 응급제 생산을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2월부터 포스코 HY 폐배터리 관련된 이런 공급하는 부분들을 도와주는 등 뭐 상당히 좋은 이런 사업 영역들을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강력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한 이후에 지금 그 상승 부분에서의 단기 박스권을 만들어내면서 지속적인 우상향 기조들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한 번의 상승에 따른 이런 물량 소화들을 하고 있다라는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21선 이탈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영역에 대해서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면은 21선 부분까지 1차 매수 그리고 밑에 박스권 돌파하는 그 박스권에서의 2차 매수로 대응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좀 긍정적인 결과를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특징주 중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만약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높게 보인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LX 인터내셔널로 접근을 해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도 함께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번 접근해볼까라고 하셨던 분들은 하청원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가격 전략도 기억을 해보시면서 이 종목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특징주로 저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야기해봤고요. 코스닥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코스닥 특징주 탑5 종목들도 현재 시세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개장 특징주 탑5 종목입니다.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5개 종목인데 일단 펄어비스는 강보합, LNC 바이오가 2.62% 상승 나오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하락 전환에서 1.27% 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0.69%, 소프트센이 3.08% 하락 흐름 보이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 중에서는 저희가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네. 최근에 뭐
뭐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이런 실적적인 뭐 개선 기대감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뭐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최근에 한번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력이 나와서 8만 원대 터치를 한 다음에 지금 다시 7만 원대, 뭐 6만 원대 후반대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부터는 다시 한번 좀 재매수 해보시기에는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좀 수익성이 악화가 됐었던 거는 이제 뭐 판관비가 상승을 한 부분들도 있고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의 약간의 조금 지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24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좀 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바이오 쪽으로 봤을 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매년 신약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뭐 충분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운용 기간만 너무 짧게 생각을 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20주선에서의 가격 지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67,000원 라인 때 가격 지지하는 거 한번 확인을 하시고, 왜냐면 이번에 한번 저점 라인에서 바로 급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해당 가격대 부분이 사실상 이전에 고점 라인을 뚫어주던 라인이고 최근에 조정이 나올 때도 이 가격대에서는 반드시 반등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 개장 특징주 중에서는 저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왔다가 빠지고 있어서 재매수로 접근을 해봐도 좋은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신규로 이 종목 보고 계셨던 분들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슈도 점차적으로 좋아질 텐데 이 말씀은 결국에 너무 빠르게 수익을 기대하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다소 긴 호흡으로 이 종목 바라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코스피에서는 저희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더불어서 LX 인터내셔널로 접근을 해봐도 좋다라고 특징주 짚어봤고요.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오늘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 이 종목 따라가도 될지 말지 고민을 해보는 따라가마로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첫 번째로 살펴볼까요?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따라가마로 종목입니다. 바로 뷰노인데요. 뷰노 최근에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상승폭을 만들어내면서 6월을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 좀 낙폭이 나오고 있는 것이 과연 매수로, 그리고 그동안 좀 놓쳤던 분들이 다시 접근을 해봐도 좋을지 이 부분이 참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본부장님 뷰노 어떤가요? 접근할까요? 네, 매수 의견을 드리겠고요. 사실상 이제 뭐 강력한 매수 의견을 드리기에는 위치 에너지가 좀 높기는 합니다만 뭐 충분히 우상향 기조들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1차 매수를 하시기에는 뭐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매수 밴드를 35,000원 정도로 좀 설정을 했는데 지금 그 가격들이 좀 이탈이 되고 있거든요. 5일선 조정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전거래일에 조금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좀 단기 차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룬이 또 오늘 좀 상승력이 나오다가 그 상승폭을 좀 상당히 줄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의 약간의 좀 단기 차익 매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뷰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은 상황인데 지금 FDA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뭐 디카스 관련된 부분에서의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BBD를 받게 되면서 사실상 FDA 승인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시장의 규모가 약 2,500억 원 규모인데 뭐 보톡스 같은 경우가 2,000억 원이다 보니까 뭐 시장의 규모 자체는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상 가장 빠르게 선도해서 나아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관련된 이벤트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단연 실적적인 부분에서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기술력들을 계속적으로 인정받는 이런 좀 기업들을 토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뷰노메드 솔루션에서 두 가지 제품이 브라질 위생 감시국이죠. 에서부터 두 가지 인증서를 좀 받았고요. 관련된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상 좀 주가의 트리거가 마련이 되기는 했었던 상황이고 이 이벤트가 단순히 인증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실적적인 부분에도 이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일본에서 또 획득한 의료기기 인증 기반으로 지금 대학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의료 쪽에서 계속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폐나 뇌 관련된 FDA 승인이 있는데 이게 내년 하반기까지 계속적인 모멘텀이 있거든요. 하반기. 그래서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주가의 우상향 기조들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미국 내 FDA 승인 업체들이 상당히 없는데 뷰노가 이 관련된 부분에서 지위를 얻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루닛이나 뷰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실적이 절대적으로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이런 사업들이 영위가 진행이 됐을 때 그 부분들을 좀 소급해서 사실상 주가에 좀 우상향 기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FDA 승인들이 될 때마다 사실상 엄청나게 폭발적인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두 기업 모두 다 의료 AI 기기에서는 원탑, 투탑으로 불리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인 우상향의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AI 관련된 의료기기가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그런 시장 라인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뭐 약간의 좀 조정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2차 매수, 3차 매수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뷰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까요? 사실상 35,000원부터 36,500원까지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자. 왜냐면은 전거래일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에 이런 5일선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1차 매수가를 좀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44,000원입니다. 사실상 뭐 저는 전고점 이상으로도 계속적인 우상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의 위치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 너무 높은 거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뭐 최근에 루닛이 거의 400% 이상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주가의 상승력이 꽤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최근의 상승폭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좀 상당히 더디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상향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29,000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매수하신 가격대 기준으로 29,000원을 세웠고요. 만약에 좀 중장기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해당 가격대까지 왔을 때 오히려 2차 매수가로 비중을 확대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 번째로 살펴본 따라가 마로 종목은 바로 뷰노였습니다. 뷰노뿐만이 아니라 루닛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뷰노도 그렇고 루닛도 그렇고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오늘 처음 언급해 주시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동안 주가 상승을 꾸준하게 이뤄왔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 꾸준한 우상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오늘 또 추가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셨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1차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도 그러니까 그동안 이 상승을 지켜보기만 하셨던 분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뷰노가 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물론 그동안의 상승폭만큼을 상승 탄력을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우상향 기조를 그리면서 뷰노도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실제 기업의 기술력을 봐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면에서 당장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좀 작게 느껴질지라도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도 매우 커지고 있는 것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비슷하게 우상향 기조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루닛도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저희가 조정 시에도 추가 매수 관점으로 이 종목들 움직임을 기대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살펴본 종목은 뷰노였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따라가 마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역시 화면 통해서 확인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따라가 마로 종목은 휴맥스 홀딩스입니다. 전기차 충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크게 가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종목 따라가도 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휴맥스 홀딩스 따라갑니까?
네,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조정 시 매수가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일 이제 세계 배터리 충전기 인프라 엑스포가 있는 상황이고요. 7월 1일까지 경기도 킨텍스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최근에 테슬라 쪽으로 이제 충전기 타입들을 다 맞추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전기차 쪽이 좋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단연 좀 뒷받침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수요감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한 3, 4거래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2월부터는 계속적인 우상향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좀 보는 이유는 대형 챕이라는 이런 회사가 이제 사우디 원팀으로 같이 가서 이제 사우디 쪽에서의 이런 기업과 MOU를 맺었죠. 근데 그 회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가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와 이제 휴맥스 그룹 딱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될 때마다 사실상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휴맥스 EV가 뭐 지난해부터 미국 그 모비우스 에너지와 이런 그 이동식 초급속 충전기 공동 개발을 체결한 것들도 있고요. 이전부터 이런 관련된 사업들 또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이런 국책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단연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뭐 유라테크부터 시작해서 에스트라픽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사실상 최근에 그 종목군들이 좀 더 움직이긴 했지만 전체적인 수익률을 보면 휴맥스 그룹들이 더 좋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휴맥스 홀딩스 앞으로 전기차 충전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전기 테마 안에서 전기차 충전 테마 안에서 어떤 종목이 옥석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휴맥스 홀딩스는 따라가도 좋다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7,900원대부터 8,100원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00원입니다. 충분히 10,000원 이상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10,000원이 넘어가면서 호가가 변하기 때문에 한 번에 좀 단기 급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300원에서 1,500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전기차 인프라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1,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7,300원입니다. 근데 사실상 최근에 해당 가격대 급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와도 이 가격대부터 다시 물량 나와서 계속적인 급등력이 최근에 4번에서 5번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인프라 투자는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에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손절보다는 다시 한번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휴맥스 홀딩스 가장 관심을 가셨던 부분이 아무래도 가격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종목이 워낙에 또 튀어 오를 때는 크게 튀어 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하기에 매우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아마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지금 뭐 대형 채비라는 회사가 사우디와 MOU를 체결을 했는데 이 대형 채비와 관련된 회사가 단 2기업뿐이고 그중 하나가 휴맥스 홀딩스와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게 된다면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오늘 지금 살펴보시면 0.62% 낮게 움직이면서 8,050원대에서 현재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7,300원으로 잡아보시되 목표가는 1,500원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 제시를 해주셨어요. 휴맥스 홀딩스 앞으로 우리가 전기차 충전 시장을 계속해서 지켜본다면 꼭 같이 챙겨가야 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따라가마로 종목 역시 두 종목 이야기해봤는데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꾸준히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미 상승이 한 번 나왔지만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뷰노 그리고 휴맥스 홀딩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계속해서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코스피에는 외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0.22%, 코스닥은 0.5% 조정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내일 더 알차게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